안녕하세요. 오늘 저 6번째 트랙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강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오늘 강연들 또 어저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세션에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는 아마존 ECS를 통한 컨테이너 기반, 다커 기반 컨테이너 서비스 구축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AWS의 컨테이너 환경과 ECS를 활용한 컨테이너 환경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특별히 ECS가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조명받지 못하는 약간 서비스인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ECS에 대해서 이제 잘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ECS를 잘 활용하셔서 더욱더 유연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컨테이너를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고객 사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CS를 활용한 고급 활용 도구들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뭐 개발 환경에서도 쓰시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쓰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랩탑에서 개발을 하실 때는 뭐 도커 한 서너 개 내지는 두어 개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쓸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특별히 본 트랙의 다음 세션에서 얘기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도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개 다수의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하나하나의 도커를 그냥 운영하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커 환경들이 있습니다. 다커콘이나 여러 가지 다커에 관련된 또는 컨테이너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들이나 컨퍼런스에 가시게 되면 요즘 다양한 도커 환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해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마존의 ECS뿐만이 아니라 다커 데이터 센터나 뭐 코어OS, 텍토닉, 그 다음에 뭐 메소스, 뭐 여러 가지 다커 환경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AWS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AWS에서 다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매우 많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죠. 어떤 다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냐, 뭐 CLI가 좀 더 친숙하냐, 아니면 GUI가 더 좋으냐, 아니면 다커 클러스터 자체가 1000대 정도의 호스트를 운영하냐, 아니면 1000대 이상, 10,000대 수준의 다커 클러스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또 더 난해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매니지 서비스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하시고 이것들이 죽지 않게 또 그것들을 서비스를 유지하실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모든 규모의 컨테이너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1개, 2개 내지는 뭐 10개, 20개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 클러스터부터 아주 큰 컨테이너 환경까지 1000대 이상, 10,000대 수준의 컨테이너 클러스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커 컨테이너를 유연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컨테이너가 단순히 오케스트레이션 돼가지고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들을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클러스터의 배치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케스트레이션, 다커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WS 플랫폼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등과 완벽하게 연계된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CS의 전체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뉴 노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분들의 파워, 뉴 파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슈퍼 파워를 제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슈퍼 파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딜리버리 하는데 사용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확장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커 컨테이너 운영의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저희 ECS는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AWS의 통합된 기능들이 더 다양한 옵션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AWS의 서비스랑 통합된다고 한다면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위한 옵션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CS는 다커 컨테이너의 부하 분산, 자동 확장, 그리고 로깅, 네트워킹, 그리고 접근 제어,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이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또한 다커의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커의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어떤 식으로 더욱더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AWS의 다른 서비스들, 특히 로드 밸런서에 다커 컨테이너와 아주 잘 인티그레이션 되는 ALB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이나믹 포트 매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커 컨테이너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CS의 구조는 이렇게 외부의 인터넷에서 ELB를 통해서 각각의 다커 컨테이너에 연결이 되고요. 이 다커 컨테이너들은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ECS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ECS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다커 컨테이너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ECS의 구성 요소로는 작업, 그리고 매니저, 작업 정의, 스케줄러, 그리고 클러스터, 에이전트 총 6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커를 여러분들이 저희 ECS에서 돌리기 위해서 다커를 작업이란 형태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이 작업은 클러스터 안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니저를 연결해 가지고서 작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들은 작업 정의라는 이름으로 스케줄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저희 ECS 시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커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또 하시나요? 다커를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다커들 사이에 다커가 컨테이너라이징 되면서 어떤 디펜던시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커 컴포저인데요. 다커 컴포저가 저희 ECS에서는 단순히 CLI 명령 한 번에 바로 ECS CLI 컴포저로 한 번에 작업으로 등록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다커 레포지토리를 먼저 등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로컬 랩탑이나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다커 이미지를 레포지토리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의 다커 레포지토리는 하나의 다커 이미지를 저장하는 구조고요. 다커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 되면은 그 레포지토리에 별도의 리비전이 달려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다커 레포지토리에 올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한 거고요. 클러스터의 생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ECS 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 EC2 인스턴스에 ECS 에이전트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레포지토리 생성이 완료됐고요.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다커 레포지토리에 여러분들이 다커를 등록을 하시면 여러 개의 이제 다커가 등록이 되겠죠. 이 다커가 디펜던시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클러스터에 등록이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작업 정의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커 레포지토리의 이름을 지금은 웹 서비스를 위한 다커를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커 이미지를 바로 올리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커를 올리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콘솔 화면에서
이렇게 그냥 다커를 활용하시던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비스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랩탑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커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해당 다커 이미지를 바로 ECS의 다커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ECR이죠. ECR에다가 등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커 빌드가 끝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다커 ECR에 업데이트가 되면요, 지금 웹이라는 다커 웹 서비스가 지금 다커 리포지토리에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3개의 리포지토리가 다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리포지토리에 태그를 작성한 녀석들을 이제 작업 정의를 합니다. 작업 정의는 이렇게 GUI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다커 컴포저를 이용해 가지고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커 컴포저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다커의 야물 파일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화면이시죠? 다커 컴포저의 야물 파일을 잠깐 보셨고요, 이걸 ECS CLI에서 콘피그, 그 다음에 리전, 어느 리전에 배포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느 클러스터에 배포하실 것인지만 선택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올리시면 다커 컴포저에 있던 모든 디펜던시 내용들이 바로 저희의 작업 정의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 클러스터에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은 다커 CLI를 등록을 했고요, 이제 다커 CLI 컴포저 업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다커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작업 정의가 등록된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작업해서 다커 컴포저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가서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올렸던 3개의 다커가 디펜던시에 맞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인포 서비스, 웹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싱 서비스의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머스타심이라는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수염을 이렇게 붙여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나중에 저희 다커 ECS의 퀵랩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실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ECS를 활용한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페디아인데요, 엑스페디아 내용은 바로 ECS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전달, 그리고 코드를 통한 자동화, 모니터링, 테스팅을 완전 자동화하여서 기존의 다커 환경을 훨씬 더 효율화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자동화하고 다커 환경을 자동화할 경우에는 신뢰성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여지를 줄여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능을 효율성하고 비용 최적화하여서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업 배치 구조에서 보시면 클러스터 제약 조건을 걸고요, 그리고 나서 고객의 제약 조건, 여러분들이 직접 제약 조건을 선택하신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배치 전략을 선택하시면 그 필터에 맞게 클러스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배치 조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배치 조건들은 비트패킹, 스프레드, 어피니티, 그리고 특정 인스턴스에 지정하는 디스팅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다커 컨테이너들이 배치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ECS 클러스터 내에서 자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다커 컨테이너들이 배치되는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 하나에 CPU와 메모리가 남게 되는 부분들을 다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 체제를 훨씬 더 유틸라이즈를 높일 수 있는 구조죠. 특별히 스팟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인스턴스를 활용하여서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다커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이징해서 서비스하실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ECS를 이용해서 다커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다커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송주영 선임연구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ECS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영 선임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클라우드 데브옵스 엔지니어 롤을 하고 있는 송주영입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ECS 도입 사례와 그리고 얼마나 회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했는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갤럭시 S8이 언박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참여한 서비스도 하게 되거든요. 부디 서비스가 잘 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 녹스 사례인데요. 삼성 녹스는 디바이스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4개 리전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이에요. 그리고
대표적 서비스로는 삼성 마이녹스, 삼성 미, 그리고 삼성 커스터마이제이션 등등등 한 수십여 개의 서비스를 내재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저희 삼성전자는 무조건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단말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 다 들어가 있으니 모두 글로벌 서비스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면 무조건 글로벌적인 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정리하다 보면 일단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팀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도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환경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했던 게 첫 번째 사례가 컨테이너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젠킨스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포트를 매핑하고 컨테이너를 크리에이팅하고 ELB를 생성하고 그에 따른 R53 주소를 생성한 다음에 개발자 개인 하나한테 컨테이너를 할당해서 개발을 여기서 할 수 있게 한 거죠. 삼성전자 내부는 굉장히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 서버를 무조건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서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는 단순히 이제 서버를 얻는 게 아니라 거기다 디플로이먼트도 해야 됩니다. 그 디플로이먼트는 간단하게 앤서블의 스탠다드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제공을 해가지고 쉬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EC2 모니터링은 뭐 넷데이터 같은 간단하고 설치도 쉬운 모니터링을 제공을 했죠.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30개 인스턴스를 R3 2X 라지 정도로 줄였고, 그리고 비용도 한 뭐 시간당 위와 같이 줄일 수 있었죠. 뭐 연간 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다 오토메이션 됐고, 퍼포먼스도 일반 T2 인스턴스를 개발자가 혼자 생성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모든 걸 솔루션 했냐, 리졸브 했냐 이건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페일러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과연 인프라에 대해서 정말 그 언익스펙티드한 유시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발계에 로드 테스팅을 실행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전파가 되고 뭐 여러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4가지 오케스트레이션을 고민을 하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고민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ECS를 선택할 건지, 쿠버네티스를 쓸 건지, 뭐 수험 메소스를 쓸 건지. 제가 처음엔 수험을 썼습니다. 쓴 이유는 작년에 다커콘을 하면서 다커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수험이 특히 1.12 버전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직접 엔지니어로서 욕심이 직접 세팅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몇 가지 버그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해결됐지만 당시에는 라우팅 메쉬 관련된 기능에서 버그가 발생해서 개발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추적을 하고 버그 패치를 보고 픽싱이 뭐가 문제고 이렇게 추적하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ECS를 하자. 왜냐하면 적어도 아마존에서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오니까 뭐 그런 이유로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리인벤트 때 라이엇 게임즈에서 테라폼과 ECS를 사용한 사례를 했는데 뭐 쿠버네티스가 좋느니 뭐 해서 했어요. 그 친구 어제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그 친구가 한 세션을 꼭 리와인드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ECS를 사용해서 클러스터화 했다는 거죠. 그리고 ALB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ALB를 사용하게 됐고 3주 전 정도에 호스트 베이스드까지 ALB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거의 HA 프록시와 같은 그런 오픈 소스 좋은 솔루션을 거의 뭐 함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별 차이는 없어졌죠. 그럼 이미지를 만들고 뭐 이미지를 ECR에 저장하고 뭐 리스너 만들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게 제가 지금 이거 만든 건 프로덕션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과연 프로덕션에 우리가 디플로이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 IoT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삼성 IoT는 이제 스마트띵스와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스마트띵스와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를 봤죠. 결국 딱 4가지, 그 친구들과 함께 4가지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as a code, 디플로이먼트 as a code, 테스팅 as a code, 에브리띵 as a code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와 모든 상황을 다 코드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설명하자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사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소스 빌드를 로컬 젠킨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깃랩을 쓰기도 해요. 거기서 파이프라인에서 어카운트를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어카운트 1번의 깃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와로 파일을 어카운트 2번의 S3에 업로드를 시켜요. 그러면 저 깃랩을 이제 CI를 돌리면서 트리거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젠킨스, 다른 어카운트에 있는 젠킨스에서 ECS 슬레이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 통해서 다커 파일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그래서 ECR을 푸시하고 그리고 태스크를 레지스터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른 어카운트에서 웹 콘솔에서 그 등록된 ECR을 업데이트 서비스 하거나 새로 크리에이트 서비스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접근 제어와 확장성과 비용 절감, 운영 부담 감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다 쿠버네티스, 다커 스웜 장표를 그리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분명히 비교를 하고 계실 거예요. 뭐가 좋다고 하느니 기능적인 면에서 쿠버네티스가 제일 좋을 수도 있고 다커 스웜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ECS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ECS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ECS는 사실상 AWS 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어카운트도 이미 AWS도 멀티플 어카운트도 이미 생각해서 구조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성 있는 보안, 모든 어슘 롤을 통한 보안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미 AWS가 너무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서비스들이 다 플러그인 통해서 AWS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오케스트레이션, 사실상 모든 기능은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ECS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고, ECS도 프리니까 확장성도 더 가져갈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져갈 수 있고 AWS의 테크니컬 서포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정영준 매니저님께서 이제 AWS의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블록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AWS 서비스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시켜 주기보다 ECS를 너무 하이라이트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삼성전자가 ECS를 활용하셔서 기존보다 훨씬 더 운영 효율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트 패킹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자원을 나누어서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저장하는지, 특별히 이제 제가 아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CPU나 메모리가 남아 있는 인스턴스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배치를 하여서 운영 효율적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장표 맨 뒷장에 정보들을 조금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ECS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운영 효율화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솔루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께서 ECS가 매니지드 서비스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어권입니다. 이 제어권을 위해서 저희가 블록스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블록스는 뭐냐면요, 사용자 지정 스케줄러를 생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ECS 클러스터 안에 있는 다커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클러스터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스케줄러와 연동돼서 로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 및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바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직접 개발하셔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지 내지는 제공하지 못한다면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블록스를 공개했는데요. 클러스터 상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요. 이거를 스케줄링 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상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는요. 어떤 상태에서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클러스터를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에 다커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컨테이너를 한쪽에 모으거나 분산하거나 어피니티를 주거나 특정 인스턴스에 피닝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스에는 사용자 스케줄러 그리고 클러스터 상태 서비스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설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AWS의 EC2 인스턴스에서 배포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CS 클러스터와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제 활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더 많은 제어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니지드 서비스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였던 제어권을 완벽하게 AWS에 넘긴다. 이 부분을 블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옵션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더 다양한 스케줄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관된 개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손쉽게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GitHub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넷플릭스가 지금 이 블록스 같은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가용 영역에서 10만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서비스 민첩성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나 운영이나 그리고 또 튜닝, 그 다음에 디버깅 이런 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ECS랑 통합된 형태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거나 특별히 이제 타이터스 같은 ECS 팀과 협력해서 직접 만든 본인의 자신의 넷플릭스 자체적인 클러스터 매니지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컨테이너라이징을 시작했고 기존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워크로드들은 ECS에 통합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다커 컨테이너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하시는 고민들 중에 가장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니터링과 디버깅일 겁니다. 다커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내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VM 환경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인스턴스의 자원들을 나눠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정 컨테이너에서 오작동, 예상하지 못한 작동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AWS 엑스레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서울 리전에서 정식으로 GA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ECS뿐만 아니라 EC2 인스턴스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분산 어플리케이션 성능 추적 서비스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키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서비스 단위로 서비스의 레이턴시, 그 다음에 응답 코드, 그리고 로그들을 한 번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하이어라키를 여러분들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작과 끝에서 디버깅 및 추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엑스레이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로깅과 오류를 디텍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 X-Ray 에이전트는요, 이렇게 EC2 인스턴스에도 에이전트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커에서는 다커 ECS의 에이전트처럼 다커의 에이전트로 이렇게 해서 바로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Node.js SDK를 이용해 가지고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X-Ray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주면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빈스톡을 이용한 다커 컨테이너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첫 번째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제 DB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심어져 있고요. SNS에 이제 포워딩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턴시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레이턴시가 이제 트레이스가 몇 %가 됐는지, 그리고 해당 레이턴시가 어디서 이제 지연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7.1초가 걸리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커 컨테이너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안에서 특정 컨테이너 서비스가 7.1초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 속도가. 그리고 특정 서비스가 또 어떤 리스폰스, 몇 번 응답 코드를 발생하는지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느려졌는지를 추적해서 따라가 봤더니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갔는데요. 다이나모DB에서 3.4초 정도 이제 응답 지연율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스폰스 응답 코드에 따라 가지고서 200이냐, 201이냐, 뭐 404냐, 그다음에 500이냐 이렇게 상태 코드를 따라 가지고서 서비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ECS를 통해서는 우리 다양한 규모에서 손쉽게 확장 가능한 관리형 서비스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던 기존의 문제점 내지는 기존의 어려움들을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이 ECS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다커 환경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쉬운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로 운영 효율이 더욱더 향상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커를 컨테이너라이징 돼가지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다커가 어디에 운영되고 있는지, 특별히 인스턴스 안에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다커 컨테이너가 운영되게 되면 다커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앞에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둬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저희 AWS의 ALB와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특별히 ECS의 아까 전에 이제 태스크 정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어가지고서 넘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치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할 거냐, 고객의 정책을 할 거냐, 아니면 자원이 남아있는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분산 구조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 하나에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CPU가 예를 들어서 100, 메모리가 100, 디스크가 100, 네트워크가 100이 있는데 이거를 뭐 20, 30, 40 정도 쓰고 있다면 CPU를 조금 더 많이 쓰고 메모리를 적게 쓰는 녀석을 또 할당을 해가지고서 그 남아있는 인스턴스의 전체 자원들을 CPU도 거의 뭐 7, 80% 이상, 메모리도 거의 90%, 100% 가까이, 그리고 디스크 네트워크도 전체 사용량을 늘려서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저희가 ECS를 별도로 사용하는 가격은 받지 않거든요. EC2 인스턴스의 과금만, EC2의 인스턴스 사용에 대한 부분만 과금되고 있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훨씬 더 활용량을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이 비용 효율적인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AWS에 통합된다는 얘기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코드 시리즈인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것들과 통합되어서 빌드 자동화를 통한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CI/CD 개념들을 도입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화를 도입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포하거나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기실 때 실수를 최소화해서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스를 통해서 ECS 운영을 더욱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딜리버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특정 상태에 따라서 스케줄링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블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드렸던
엑스레이를 통해서 모니터링, 디버깅,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고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션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7가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원칙에 대해서 또 이제 윤석찬 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ECS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이런 옵션들이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훨씬 더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오늘 저희 세션에서 느끼셨다면 오늘 세션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드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본 강연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ECS 관련된 내용 그리고 ECS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기존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거랑 좀 생소한 환경들이기 때문에 많은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CS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들 앞장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다양한 업체들에서 그리고 작은 업체들도 아니죠. 되게 큰 업체들에서 ECS를 활용한 다커 활용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활용 부분에 대한 아키텍처들을 제공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나 넷플릭스의 컨테이너 환경, 타이터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 여러분들 어떤 정보들을 얻고 도움을 얼마나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면 제품에 반영해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키노트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작년에 1,017개의 서비스들을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됐었거든요. 저희 ECS 그리고 또 다커 컨테이너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좋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